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명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오픈소스 개발자의 공부 방법이라고 해놓고 지금 계속 후회하고 지금까지 주제를 던져놓고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먼저 뭐 이제 질렀으니 어쩔 수 없고 그 혹시나 소개 자료에 보셨으면 있을 것 같겠는데 여기는 좀 일부러 간단하게 적었고요. 저는 강대명이라고 하고 현재는 혹시 이제 무크라는 업체 아세요? 무크 온라인 교육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신 분? 코세라라든지 유다시티라든지 칸 아카데미라는 거 네, 들어보셨죠? 혹시 유데미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유데미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아직 한 번도 방문을 못 해봐가지고 네, 리모트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 카카오 스토리 백엔드 개발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일 백엔드를 개발을 했었고요. 근데 그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영어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목차고요. 네,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래 이 주제를 던질 때만 해도 제가 지금 미리 고백을 드리자면 저 지금 이제 방통대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방통대 대학원을 지금 4학기째인데 방통대 대학원은 5학기까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예상이 6학기까지 다녀야 되고요. 2010학번이에요, 대학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7년째 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이제 적당히 잘 필터링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 공부가 뭘까요? 앞에 계신 분. 네. 보통 이렇게 하면 그냥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기 때문에 꼭 찔러야 되거든요. 공부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공부. 정답이십니다. 공부 맞고요. 원래 공부라는 게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을 사전으로 국어사전에서 잊어보시면서 공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제가 앞에 한 분만 이렇게 계속 찍어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 제가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제 오늘은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혹시나 개발 쪽이나 오픈소스 쪽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전혀 다른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분은 이제 후원자시니까 빼고 뭘 하고 싶으신가요, 김지영 실장님? 뭘 공부하고 싶으세요? 네? 아, 그건 저도 몰라서. 네. 보통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물어보면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런 사전 지식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언어라고 하면 당연히 언어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영어가 생각나요. 정답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적은 게 영어예요. 정확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빼고 나면 대부분 이제 C 언어나 C++이나 C샵이나 뭐 자바나 스칼라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저도 이제 못 쓰지만 이름 들어보면 대충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런 언어를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어디 쪽 일을 하시나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제 DB 쪽, 뭐 데이터베이스면 혹시 회사는 어느 쪽 분야인가요? 회사 데이터베이스 개발해서. 혹시 큐브리드나 뭐 RT베이스신군요. 제가 회사는 다 알죠. 네. 아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금융, 커머스, SNS, 교육, 뭐 GIS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술의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도메인에 묶여져 있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들이라 이 분야는. 네, 넘어가고 이제 다시 또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앞에 계신 분들이 하셨는데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그냥 인터넷 네. 구글링 많이 하려고. 혹시 인터넷 구글링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신다는 분? 네, 옆에 계시니까.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세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자, 이거 하루에 한 10시간 공부하시는 분? 있을 텐데 고등학생 없으세요? 고등학생 분들보다 학교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그 정도. 네, 학교 수업만 들어도 그 정도 공부하거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자, 여기 계신데 재능하고 노력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재능?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노력이 노력이. 왜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네. 재능이 더 많으면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타고난 재능은 있어도 네.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경우도 봤어요. 예, 지금 이 두 분의 얘기가 서로 대립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 말해주신 분도 두 번째 말해주신 분도 근거를 하나 두고 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혹시?
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게 이게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10대에도 공부하고 20대도 공부하고 30대도 공부하고 40대도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 이 얘기가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약을 팔러 나왔는지 오픈소스 공부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뭘 공부하듯이 간에 공부 방법이라는 거에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든 없든 시간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일게요. 재능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천재다 싶은 사람을 보신 분. 지금 한 명 정도, 요중에 샘플링에서 한두 명, 저기는 이제 신경을 제가 안 쓸 분이 한 분 손을 드셔가지고 2명 정도? 어느 정도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린 나이인데 네. 대학에 일찍 와서 18살이더라고요. 그러고 하니까 10대 때 이미 다른 분야에서 해서 이미 시인을 공부를 했다고. 그런 사람은 진짜 천재인데 가능한 내가 그런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같은 일을 하시나요, 그분하고? 아니요. 안 하죠. 보통 어떤 분이 혹시 팀이나 회사에 이제 뭐 천재가 많나요? 대학원 다닐 때 네. 초등학생 아니 지금 같이 일하시나요, 그분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천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재들하고 같이 일할 확률은 거의 정말 희박해요. 그래서 저렇게 재능 많은 사람들은 진짜 논외로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천재하고 사실 일할 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논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천재는 일단 빼고 어느 정도 재능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저도 만약에 천재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고 어디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돈 많이 벌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말콤 드레델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인데 손 한 분 드셨고 어떤 내용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 절대적인 값 말씀하시는 시간 자체가 그럼 1만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면 어느 정도 써야 돼요? 예, 8시간 365일 하면 한 대략 한 2,400에서 2,500시간 정도 나오고 1만 시간을 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 여기서 이제 5년차 이상 손 들어보세요. 5년차 이상. 그럼 5년차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5년차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나요? 회사에 5년차 정도. 그러면 이제 직급으로 따지면 대리 아니면 가장 되기 직전일 것 같은데 5년차라고. 서주영님 혹시 5년차 개발자가 그 전문가라고 흔히들 부를 수 있는 경력인가요? 네, 구글에 계신 분이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네. 네, 사람마다 다르대요. 케바케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 엄청나게 전문가라고 보통 말하지 않고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경력이 지난 사람들 우리가 전문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한 5년 만에 전문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없진 않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공부 방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네. 공부를 안 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오늘은 너무 호응이 좋고 다들 똑똑하신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실험하고 논문으로 나온 결과인데 추가적인 지식 습득이 없이 행동 패턴만 약간 교정을 했더니 성적이 14% 올랐어요. 수학 성적이. 이러면 배우시겠어요? 안 배우시겠어요? 당연히 다 배우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수학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해봤더니 14% 정도의 실수는 그냥 계산 실수인 거예요. 계산 실수. 그럼 계산 실수는 그 계산을 맞게만 할 수 있으면 성적이 14%가 올라가겠죠. 원래 할 줄 알던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바로 풀기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 제가 존경하는 갓영재님이라는 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영어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게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 있죠. 어느 게 성적이 좋은 학생일까요? 오른쪽이 성적이 좋은 학생일 거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 이제 본인 생각이에요. 이게 항상 중요한 거라서. 서울대 수학학과 친구가 잘했어요. 걔는 그 친구는 천재인가 봐요. 보통
왼쪽이 성격이 좋고요. 저런 분이 사실 리액션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답변이긴 한데 오른쪽이 약간 성격이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막 시선이 보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막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1부터 2까지 쭉 이렇게 그냥 흐름이 내려오니까 실수할 여지가 적어지는 거죠. 단순히 이런 식으로 풀게 하는 걸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성적이 14%가 올랐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같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풀던 친구를 이렇게 풀게 만들고 이렇게 풀게 만들었더니 성적이 14%. 왜냐면 그건 계산 실수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개발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거 공부할 때 이런 게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 방법은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뒤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1만 시간의 법칙 얘기를 했었는데 1만 시간의 법칙 자체는 잘못됐어요. 이게 말콤 드르드웰이 잘못 이해를 해서 책을 다른 방향으로 썼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뉴스에 소개된 거 보면 또 그걸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재능이 중요하고 노력과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 해석한 거고 논문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은 무조건 써야 된다.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방법으로 썼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가 실제 논문의 주제. 네, 이렇게 말해야 약이 팔리겠죠, 사실은. 네. 게임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면 다시 손을 드세요. 자, 주종이 테란이신 분. 왜 아무도 손을 한 분 럴커 피하실 수 있으세요? 스팀팩 쓰고? 예, 그거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한참 할 때는 네.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다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많이 투자하면. 그런데 프로게이머는 어떻게 연습하냐면 럴커가 촉수가 나오는 시간이 딜레이가 1초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딜레이, 그 다음 촉수가 뻗어나오는 시간을 재고 그걸 좌우로 어느 정도 클릭했을 때 피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연습하는 것과 내가 이 게임이 좋아서 그냥 막 해보는 거랑 어느 게 더 빨리 분명히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막 하는 게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의도한 거는 이제 정확한 뭔가 연습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정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에 따라서 연습을 해야만 실력이 더 빨리 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지금 계속 제가 이 공부의 일반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 내용이랑 사실은 좀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첫 번째 그냥 막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기계적인 연습, 이것도 사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인데 기계적인 연습이라고 부르고 아까 전에 뭐 촉수가 나오는 시간이 1초니까 이때 얼마 정도 반응 속도로 클릭을 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측정해서 그 방식대로 연습하는 거를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죠? 네,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의식적인 연습은 좀 재미가 없어요. 단점은. 왜냐면 이건 내가 너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네, 방금 말한 내용들이 실제로 그 논문 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글로 만든 책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고 원서는 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한글판만 봤기 때문에 이제 원서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까지 약팔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을 이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할 때 아까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는가를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면 좋을 거고 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골프 쳐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기 혹시 골프 치실 때 혼자 나가서 그냥 막 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거 받으세요? 조용히 받아요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공부에서도 피드백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자세를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원래 내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늘겠죠.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는 건데 그래서 요 의식적인 연습은 게 집중, 피드백, 교정이라는 3단계를 계속 돌아가야 돼요. 네, 다시 공부 방법으로 살짝 돌아오는데 혹시 뭐 이 중에서 지금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이렇게 보통 질문 있으신 분하고 손을 들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게 기본적인 거라서 저도 이걸 다 예상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네. 자, 앞에 내용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제 키워드가 뭐냐면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 집중, 피드백, 교정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기반 지식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콘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또 약간 설명드리니까 여기 프론트엔드 쪽 개발자분 그 다음 백엔드 쪽 개발자분 네. 이 두 분들이 관심사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프로그램 개발로만 따지면 아니면 돈 벌자 이런 걸로 따지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건 분명히 다른 기술을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해요. 그런데 영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수학하는 사람이 뭐 무슨 근해 방정식 기억도 안 나는데 근해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그냥.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지금 누가 와가지고 뭐 무슨 물리학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저한테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기반 지식이 부족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아까 DB 하신다고 하셨고 뭐 또 다른 분이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쉬운 컨셉이라도 내가 그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할 때도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저 지식이 없는 상황이 많겠죠. 내가 뭔가를 공부한다고 보면 그 기저 지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기저 지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채우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냥 그 분야에 좀 쉬운 책들을 많이 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기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면 저는 이제 머리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그쪽에 좀 쉬운 책을 한 3-4권 정도 사서 천천히 봐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면 버리고 나중에 다시 또 이해될 때 또 다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기반 지식을 채워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요새는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아까 전에 제가 2-3분한테 질문 드렸을 때 다 인터넷으로 찾고 뭐 아까 전에 무크 같은 것도 많이 아셨는데 책 인터넷? 저 동영상도 인터넷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 찾아가지고 금방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이제 피드백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의 단점이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그냥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처럼 계속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이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피곤하신 건지 아니면 내 말이 쟤 또 거짓말 구라를 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 뒤에 있으실 것 같은데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뭔가 안 속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어떻게 속이지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표정을 보고. 네. 자, 간단한 C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맞닥뜨렸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전혀 동작을 안 하는 거야. 동작 안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라고 물어보면 혹시 질문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아실 것 같은 분들. 네, 요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왜 이게 어렵냐면 이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C에서 포인터라고 부르는 이제 뭐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코드를 적게 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돌아가고 어떨 때는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혼자서 찾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배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2학년 선배, 제가 1학년 때 수업이었으니까 2학년 선배가 왔는데 2학년 선배 못 풀고 같이 좌절하고 3학년 선배님 오셔가지고 같이 좌절하고 4학년 선배님이 와가지고 같이 풀어 그때 이제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피드백 받는 게 이제 누구한테 받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피드백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정말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그러면 아까 2학년 선배님, 3학년 선배님 다 죄송한 얘기지만 같이 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던 거잖아요, 사실은. 연차가 저보다 그러니까 저는 1학년이고 2학년, 3학년은 저보다 1년, 2년을 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정을 못 받았던 거죠. 4학년 선배님은 제대로 받은 거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이제 넘어가고. 네. 뭐 회사나 학교에서 이런 분들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보면 팀에 보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보다 어린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하고 동기인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배인데 잘하는 사람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학교에서도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든 뭐를 대학교 때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뭐 과목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막 내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커뮤니티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그룹에 질문을 올리면 대부분 이제 숙제는 올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정말 세상이 좋았어요. 피드백 받기에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분 중에 한 분은 밥 먹으러 갔는데 노트북 보여주시면서 자기 코드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C 긋고 계시는데 네, 코드 리뷰를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런 자세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받고 이제 뭐 상대를 저를 집은 건 잘못 잡은 거죠. 왜냐면 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면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자세 자체가 훌륭한 거라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코드 리뷰를 해주면 계속 그분의 그거는 코드는 발전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팀에서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뭔가 코드를 짰는데 그냥 커밋하는 게 아니고 옆에 동기나 뭐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좀 봐달라고 하면 봐주거든요. 보통은. 그냥 부탁하면 좀 힘들고요. 커피나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제 계속 친숙해진 다음에 이제 미끼를 던진 다음에 물면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거 부탁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네이버 다닐 때 많이 그랬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교정. 이제 피드백을 받고 올바르게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교정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교정을 왜 하죠? 교정을 왜 해야 될까요? 바르게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교정을 받고 내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사실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저는 토익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토익 그 리스닝하고 리딩을 합쳐가지고 27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절대 이거 토플 아니고 토익이에요. 토익 990점 만점이거든요. 이게 토익 같은 거는 뭔가 듣고 나서 내가 뭔가 바꿨으면 성적이라는 피드백이 바로 나오면서 그게 내가 그 피드백으로 해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 개발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내가 코드를 이쁘게 짰는데 그게 교정을 받고 더 정말 이쁘게 짠 건지 아닌지는 사실은 좀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분야에 연구가 많이 돼서 그 스포츠 같은 게 그렇거든요. 그 프로 선수의 자세를 따라하기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그 자세가 교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세를 따라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정말 뭐 실력이 항상 얻을 수가 있어요. 프로 선수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뭐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요게 계속 도는 거죠. 사실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교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해서 다시 또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제 무한루프로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이제 문학 선생님을 부러워할 때는 문학 선생님은 한 번만 외워둔 거 평생 써먹는데 하면서 자기는 수학 뭐 지식이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막 하는데 반대로 또 문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공식 몇 개만 외워놓으면 그거 계속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쪽 이제 뭐 오픈 소스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단언컨대 평생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웃을 줄 알았는데 다들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조금 애매한 거고. 네.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살짝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저는 텍스트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한 분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혹시 한 분야를 깊게 파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분야 다 얇게 조금씩 하는 게 좋으세요? 기본 베이스는 하나를 좀 많이 하고 나머지는 자, 또 재밌는 게 한 가지 지식을 좀 깊게 파는 게 좋다. 한 분, 두 분, 세 분. 그 다음에 네 분. 그 다음에 나는 좀 얇게 여러 개 다 알고 싶다. 아까 이제 저분이 말씀한 좋은 정답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나머지는 좀 얇게 봤으면 좋겠다. 합쳐도 전체가 안 나오는 답변이라고 이게 제가 이제 걸어온 거를 약간 요약한 건데 저는 이제 병특으로 디지털 포렌식 개발을 시작해서 이때는 이제 주로 C, MFC 뭐 이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기면서 윈도우 어플 개발을 했고 갑자기 팀에서 너 저 팀 가 해가지고 모바일 어플 했다가 또 너 저 팀 가 해가지고 네이버 메일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잠시 제 의지로 백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제 서버로 지원했는데 안드로이드 런처를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런처 개발팀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너 또 저 팀으로 가가지고 옮겼고 지금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적고 가로를 해서 잡구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아까 말씀드린 좀 제 의지랑 상관없이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이 계속 바뀌고 제가 지금 경력이 한 10년 조금 넘을 텐데 요 정도면 사실은 개당 한 1, 2년밖에 안 될 거잖아요, 사실. 네, 좀 이제 잘못된 택하서 저처럼 타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회사나 팀에 의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확 바뀌었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사실은 회사에서 잘하는 게 우선이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걸 먼저 하거든요. 저는 불이해도 굉장히 잘 참고 누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보니까 A라는 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B를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B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B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해야 될 것도 제 의지로 한 것보다는 이제 회사나 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따라서 계속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래서 원래 성격도 약간 관심 분야가 많은 편인데 이것저것 관심 분야를 찌쩍찌쩍 되면 사실은 네, 제대로 하는 건 없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관심 분야가 생겼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찔끔찔끔 여러 개를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한 역사나 배경 지식 같은 거 아까 전에 제가 컨텍스트 기반 지식이라고 말한 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쌓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분야를 공부할 때 약간 남들보다는 약간 수월한 편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깊게는 잘 안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기술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바라는 기술을 배운다 하면 아니면 스프링이라는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그 제가 추천하고 제가 좋아하는 접근 방식은 이제 다른 사람은 좀 다른데 먼저 써보는 것도 항상 그 같이 하는 거지만 이 기술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갑자기 툭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 전에 있던 기술 중에 어떤 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요걸 해결하고 싶어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이 기술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기술이 나왔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 학문적인 기술에 대한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뭐 자바처럼 그 인베디드 제하려고 나왔는데 전혀 상관없이 백엔드 서버에서만 많이 쓰는 기술도 있긴 한데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흉내내기나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 만들어야 돼. 어느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식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없으면 사실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유사한데 기능은 확 떨어지고 훨씬 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이거였는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쟤는 어떻게 해결했지 하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신뢰성 없는 얘기입니다. 다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라서 믿으셔도 그만 안 믿으셔도 그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접근 방법은 주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야 될 때는 이전에 제가 만들어 본 거를 그 언어로 다시 만들어 봐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제가 충분히 있을 경우. 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야 될 때는 이제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해보는 거죠. 아까 전에 뭐 DB 같은 경우는 정말 DB 간단한 부분 파일 저장하고 아니면 SQL 패싱하는 부분들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이걸 실전에서 들으면 다 죽겠지만 SQL 패싱 처리가 이렇게 되고 DB 인덱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면 DB 소스로부터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기본 개념 같은 게 예를 들어 DB 만드시는 분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이게 말이 맞아서 끄덕하시는 건지 아니면 얘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거나 싶어서 끄덕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자기가 흥미가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사실 흥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여유가 좀 있을 때고. 그래서 오픈소스 얘기가 이제 여기서 한 문장 나오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시면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해줘요. 내가 코드를 짜서 PR을 던지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나가 죽어. 이런 식으로 막 거친 얘기를 해주는 분도 있고 아예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진짜 지속하고 못하는 게 다른데 그러나 피드백은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대부분 잘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한테 질문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보다 많은 걸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부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불이해도 잘 참고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에서 저보다 어리거나 저보다 직위가 낮거나 하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배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게 저 명언이라서 했는데 technology is the answer. 발음이 굉장히 구수하죠 저는. But what was the question이라고 하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영어 단어는 다 쉽습니다. 기술은 네. 답이다. 네. 답이다. 네. 그러나 질문은 뭐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부 방법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근데 근원적으로 이제 뭔가를 배우는 건 이제 앤서인 거죠.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알기의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뭔가 기술을 제대로 배워가고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최근에도 저도 이제 새로 배운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잠시 남아서 정말 실수를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앞에 5분만 나와주시겠어요? 1분, 2분, 3분, 4분, 5 이렇게 안 찍으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앞에 5분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나와주시면 돼요. 네, 나오세요. 이게 그냥 5분 나와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자 네. 순서대로 이거 숫자 맞춰가지고 써주시면 네. 여기 크게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요. 자기 숫자가 뭔지 한 번씩만 읽어주시겠어요? 0, 네. 30, 60, 90, 120. 네, 오,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 이제 제가 컨시스트 해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뭔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제가 이거 2010년 그때부터 알았는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서야 됐거든요. 자, 한 서버에 우리 보통 디스크가 한 만약 1테라가 있다고 하면 그 1테라에 2테라 데이터를 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압축이는 거 빼고 나면 더 사고 그러면 파는 거 이상으로 더 담아야 되면요. 서버 한 대에 안 되면 2대에 담아야 되겠죠. 그럼 2대에 담으면 이 데이터가 이 서버에 있는지 이 서버에 있는지 어떻게 알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정 값으로 모듈러해서 하나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듈러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이 갑자기 빠지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5개로 나눠졌던 걸 4개로 다시 재분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는 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시스트 해싱이라는 게 나왔고요. 해시라는 건 뭐냐면 fx의 x가 동일하면 그 fx의 결과도 항상 동일한 일종의 함수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서버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0, 30, 60, 90, 120으로 아까 이렇게 숫자가 그거랑 매칭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항상 자기보다 크지만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저장할게요. 자기보다 크죠. 그러니까 15가 들어오면 어느 분한테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예, 30.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35가 들어오면 이제 120보다 크니까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75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어느 값이 나와야 되죠? 어느 분한테 가야 되죠? 예, 90인분한테 찾으러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모였는데 중간에 30인분 잠시만 좀 빠져주시겠어요? 이분이 뿅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변동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그대로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75를 하면 90인분한테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데이터만 재분배가 일어나면 돼요. 이게 컨시스트 해싱의 개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얼마 안 됐고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알게거든요. 5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어디로 가요? 아까 재분배돼야 되는 거. 재분배해야 되는 건 없어진 거죠. 근데 그만큼만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따로 딴 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고민할 이슈고요. 사실은 이제 키를 찾는 방법이 전체가 다 바뀌느냐, 아니면 특정한 값들만 찾는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노력이 무조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근데 그 노력을 들일 때 의도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인터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파이썬의 리스트 컴프리션 같은 게 모르겠다, 아니면 영어의 무슨 투부정사를 모르겠다 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또 한 번 그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거. 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종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막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걸 따라서 못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걸 해도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뭔가를 시도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실패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남긴다는 말을 가지면서 저도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